그러던 중 기성용은 한국 축구 역사에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남기게 돼.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축구에 무려 4살을 월반에 출전하는 사건. 로빈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축구에서 어린 나이부터 밟을 수 있는 초엘리트 코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특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가장 먼저 연령별 대표 U15, U17, U20 등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팀에 입단. 이 프로팀 입단이 말은 쉬워 보여도 이 단계에서 90% 이상의 선수들이 축구를 그만두게 돼. 그리고 프로팀에 입단했으면 이제 자신의 시기에 맞게 올림픽 대표팀 선발, 거기다 메달까지 따서 군면제를 받는다면 그만한 초초 엘리트 코스도 없겠지? 그리고 모든 축구선수의 최종 꿈인 국가대표팀 발탁,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유럽 무대 진출. 이게 선수들이 한국에서 이룰 수 있고 밟아올 수 있는 초엘리트 코스이자 꿈의 커리어인데, 손흥민, 박지성조차도 다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아무나 밟을 수 없는 길이지. 오늘 소개할 선수는 이 초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아오다 못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앙 미드필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선수. 한국을 넘어 어쩌면 모든 아시아 중앙 미드필더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선수. 기성용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얘기해볼까 해. 기성용의 엘리트 코스는 그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초등학생에게 수여한다는 차범근 축구대상 13회 수상자였지. 상도 상이지만 말년 호빙요도 이 시기에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용이란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순천중앙초등학교 기성용 하면 그냥 다 알았어. 아, 5학년 때부터 왼발로 코너킥 올리던 천재? 진짜 잘했었지. 광양제철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아들로 자란 기성용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제자인 김남일, 고종수, 윤정환 등과 공놀이를 하면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었어. 초등학교 대회를 휩쓸고 전국에서 이미 탑을 찍은 기성용은 한국 중학교 진학이 아닌 호주에 있는 김판근 축구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돼. 호주에서도 기성용의 활약은 계속되었지. 나 한국에서 전국 랭킹 1위 먹고 오네야 하면서 호주 전국대회에서도 우승, MVP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나갔어. 그리고 호주 유학생활을 통해 배운 영어는 훗날 그의 해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지. 그렇게 성룡이 형은 5년간의 호주 유학생활을 마치고 금호고등학교를 걸쳐 FC 서울에 입단했어. 호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꾸준히 한국 연령별 대표에 소집되었던 기성용은 2007년 2살을 월반해서 이청용, 박주호, 신영록 등과 함께 피파 U20 대회에 참가했어. 브라질과도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며 분전했지만 아쉽게도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말았지. 이 경기가 그 유명한 마르셀루가 이청용한테 먼저 악수한 경기. 이때 기성용은 한국 대표팀 유일한 89년생으로 출전해 팀의 3백을 맡았는데, 이때부터 최후방에서 최전방으로 때려주는 킥의 퀄리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했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를 했어야 됐지. K리그로 돌아온 기성용, 2008년 만 19살의 나이로 데뷔와 동시에 K리그를 씹어먹었어. 이미 국내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느낌이었지. 19살짜리가 K리그 미들진에서 상대 선수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이랄까? 심심하면 헛다리도 해보고 따분하면 이청용이랑 둘이 공놀이 좀 해주고. 이때부터 이미 결이 달랐어. 해외 진출은 시간 문제로 보였지. 이런 K리그에서 19살짜리의 퍼포먼스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뒤져봐도 기성용 이전에는 고종수, 이동국 정도밖에 없었고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지. 그러던 중 기성용은 한국 축구 역사에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남기게 돼.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축구에 무려 4살을 월반에 출전하는 사건. 형들, 월반이라는 게 단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 한두 살은 그럴 수 있다 쳐도 4살은 출생신고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군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예 불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때 당시 괴물신인 조영철도 기성용과 같이 4살을 월반에 뽑혔는데, 조영철은 백업 멤버였지만 기성용은 4살을 월반에서도 주전 핵심 미드필더였다는 거. 앞으로 이렇게 4살 이상을 월반할 수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축구를 즐기는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 없을걸? 올림픽을 마치고 K리그에 돌아온 기성용은 2008년 K리그 역대 최연소 베스트 11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어. 지금까지도 안 깨졌나? 2009년에도 기성용의 활약은 계속됐어. 2009년 8월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기성용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서울은 앞서 이청용을 볼튼으로 이적시킨 마당에 기성용까지 이탈하면 전력에 큰 누수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성용의 리그 일정이 모두 종료된 2010년 1월 셀틱에 합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 시즌 마지막까지도 기성용은 고작 20살이라는 나이로 K리그에서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면서 2년 연속 K리그 베스트 11을 차지하고 셀틱으로 떠났어. 기성용은 셀틱에서 2010년 1월 17일 폴커크와의 경기로 데뷔전을 치렀어. 언젠가 인터뷰에서 기성용은 EPL보다 더 터프한 리그를 스코틀랜드 리그로 뽑았을 정도로 스코틀랜드 리그의 터프함은 어마무시했어. 그 속에서 기성용은 몸싸움, 피지컬, 수비 능력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 당시 셀틱 감독이었던 닐 레너는 키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 팀의 유망한 미래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밝혔지만 기성용의 월클 마인드는 좀 달랐어. 난 유망주가 아니다. 나는 게임에 나서야 한다. 난 충분히 지금도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여느 세계적인 선수들도 내 나이 때부터 리그를 호령했다. 난 뛰어야 한다. 캬! 이 기성용의 마인드는 지금까지도 말년 호빙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 하는 20살이면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기성용은 웨이트 트레이닝 등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끊임없이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훈련했어. 그 속에서 출전한 기성용의 첫 번째 월드컵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처음 경험해본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양주전, 닭주전, 그의 나이 고작 20살, 대표팀 막내. 박지성, 이청용, 박주영 등과 함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16강에서 우루과이에 무너지면서 8강 진출은 실패하고 말았지. 1011 시즌 기성용은 셀틱의 완벽한 주전으로 돌아왔고 롱패스, 탈압박, 연계는 물론 이제 여유까지 생겨 종종 시원한 중거리 슛들을 보여주면서 리버풀 등 빅클럽과도 연결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시즌으로 만들었어. 이때 성룡형의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백패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공 잡으면 한 번에 전진을 하든 수비를 백견해서 전진하든 그냥 전진, 기직진이었어. 기묵직 말고.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명문 셀틱에서 생판 21살 아시아인이 당당하게 주전을 꿰차다 못해 한 수 위 클래스를 보여줬다는 자체가 기성용의 실력에 대한 모든 설명은 이미 끝난 거였지. 그리고 대망의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축구 선수에게 유독 중요한 메이저 대회. 왠지 알지? 기성용은 팀의 완강한 반대로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불참해 아직 군면제를 받지 못한 상황. 월드컵까지 다녀온 기성용은 런던 올림픽 팀에서의 위치는 그야말로 언터처블. 나 4년 전에 대선배들이랑 올림픽이 뭔지 경험하고 왔고 월드컵까지 나갔다 왔어. 둘 다 핵심 주전이었어. 존경심, 워너비 그 자체. 그리고 이 시기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 팀과 계약했다는 기사까지 돌고 있을 때였지. 4살을 월반에서 뛴 기성용이 제 나이에 올림픽 출전? 거기에 해외파 구자철, 지동원, 김보경, 윤석영의 와일드카드 박주영까지? 이거 멤버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군대로이드까지 맞은 이 멤버는 조 2위로 8강 진출을 해버렸어. 8강 상대는 주전 전원이 프리미어리거인데다가 홈팀인 영국.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중원에서 기성용, 구자철은 영국의 클레버리 램지를 상대로 투지 정신력은 둘째치고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미드필더 구역을 장악해버렸어. 그냥 기량에서 기성용한테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들이 한 수 아래였어. 결국 1대1 상황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고 기성용이 마지막 키커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은 4강 진출을 하게 되지. 4강 상대는 브라질. 군대로이드 약발이 좀 떨어졌는지 3대0으로 힘없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3, 4위전으로 향하게 되었어. 여기서 이겨야 동메달로 군면제, 지면 그렇게 잘해놓고도 말짝광. 대망의 3, 4위전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또 드라마다 드라마. 군대로이드의 일본 로이드? 솔직히 이건 질 수 없다 생각했어.
경기 초반부터 일본은 일명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세에 찍어 눌려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게임 내내 한국이 주도했어. 한국의 그 끓어오르는 애국심과 여기서 지면 군대를 가야 된다는 마인드는 애초부터 일본이 절대 꺾을 수 없는 것들이었지. 정신력, 실력에서 모두 압도한 대한민국은 구자철, 박주영 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결국 군면제를 획득하게 되지. 그리고 이건 기성용이 대한민국에서 이룬 최고의 업적이자 초엘리트 코스의 끝판왕으로 지금까지도 한국 축구사에 기록되고 있어.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알린 기성용은 2012년 8월 정식으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 입단했어. 기성용은 바로 중앙 미드필더로 주전을 꿰차며 한때 스완셀로나라고 불렸던 스완지에서 핵심 축을 담당했어. 스완지는 미켈 미추라는 스페인 공격수를 앞세워 프리미어리그 9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고 리그컵 우승이라는 대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게 되지. 데뷔 시즌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팀에서는 존조 셸비를 필두로 중앙 미드필더를 줄줄이 영입했고 시즌 초 5경기 동안 기성용은 선발로 나오지 못했어. 그래 여기까지만 잉글리시를 선호하는 싶은 팀 컬러에 의한 주전 경쟁으로 여기겠지만 뜬금없이 썬더랜드 임대 이적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고 라우드럽 감독과 불화설도 제기되고 있었지. 결국 이 불화설은 사실이었고 전력 외 취급을 당해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기성용은 썬더랜드로 임대를 가게 되지. 그렇게 썬더랜드에서 시작된 13-14 시즌. 말년 호빙요가 기성용의 최전성기 한 시즌을 뽑는다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던 이 썬더랜드에서의 시즌을 뽑고 싶어. 원래 잘했던 롱패스, 연계, 탈압박은 최절정에 달했고 신체 능력도 최전성기 때라 주구 들어가는 플레이와 돌파, 침투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 자신이 얻어낸 PK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의욕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지. 썬더랜드 노랑머리 14 기성용의 퍼포먼스는 당시 EPL 최고 미드필더였던 야야뚜레 바로 다음이었다라고까지 말년 호빙요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특히 쇼패스든 롱패스든 이 패스의 질, 즉 패스의 퀄리티는 EPL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패스의 질이 정확히 무엇이냐, 얼마나 상대가 받기 좋게 패스가 가느냐, 땅에 잘 붙어서 이쁘게 굴러가냐 아니면 가슴에 정확히 주냐, 패스 속도는 적절하냐, 나가면서 받을 수 있게 한두 발짝 앞에 주냐, 상대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이 패스의 퀄리티 있지. 그 압박 심하고 템포 빠른 EPL 속에서도 일단 주기 바쁜데 기성용은 똥패스가 거의 없었어. 오늘부터 형들 축구 볼 때 이 패스의 질 눈여겨봐봐. 똑같은 롱킥이라도 아리랑으로 붕 떠서 가냐 일자로 쭉 가냐, 이런 압박과 템포 속에서 나살기 바쁜데 상대방이 받기 좋게 최적의 패스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걸랑. 이거 끝판왕은 쌉이고 거기다가 이 시즌 기성용의 패스 성공률은 EPL 1위, 유럽 5대 리그 전체 2위를 차지했어. 심지어 이 수치는 골키퍼와 수비수를 제외한 결과야. 1위는 나폴리의 발론 베람이었고 3위는 토트넘의 무사 덴벨레였어. 근데 이 기록을 가지고 백패스가 많다, 안전제일 패스가 많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정말 잘한 기록인지 좀 어리둥절한 형들도 있잖아. 그런 의심이 드는 형들은 요즘 EPL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공이 왔을 때 10번 중에 몇 번 안 뺏기고 패스 나가는지 한번 쉬어봐. 기성용은 10번 중에 9번 이상 공을 지켜가지고 패스를 이어나갔어. 원래 국대에서도 공 절대 안 뺏기는 걸로 유명했지. 그리고 기성용은 썬더랜드에서의 태클 횟수가 스완지 때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수치가 있었을 정도로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싫어하던 헤딩 경합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해서 EPL 최고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완성형 선수였던 거지. 당시 EPL 베스트 11이 기성용의 활약을 대변해 주었지.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썬더랜드는 리그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돼. 상대는 당시 EPL 최강팀 맨시티. 썬더랜드는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야야뚜레의 전성기니까 뭘 해도 다 돼, 골 포함 1골 1어시 활약으로 3대1로 패배했어. 이렇게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컵 결승전을 2번이나 뛰어본 선수가 되었지. 썬더랜드 팬들과 감독 포엣이 기성용의 완전 이적을 강력히 원했지만 기성용은 예정대로 스완지에 돌아갔어. 아마 라우드럽 감독이 계속해서 스완지에 남아있었다면 기성용은 절대 스완지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기성용이 없는 동안 다행히도 라우드럽은 스완지를 말아먹었고 결국 경질되었지.
기성용 승! 성룡 형은 항상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어. 1-4-1호 시즌 스완지로 돌아온 기성용. 맨유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시즌 1호 골을 터뜨리며 그의 전성기를 이어나갔어. 수비형 공격형을 가리지 않고 패스면 패스, 연계, 슛, 돌파까지 되면서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수준을 보여줬지. 예전에 성룡이 형 리그에서 라보나 페이크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시즌이었을 거야. 그냥 뭘 해도 다 될 때였다라는 거지. 이 시즌 리그에서 8골로 아시아인 EPL 역대 최다골 기록을 새로 갱신했고 스완지 팬들이 뽑은 올해의 스완지 선수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기성용의 최고의 시즌으로 기록되고 있어. 이때 유벤투스, 아스날 등 많은 빅클럽으로부터 오퍼가 실제 있었다고 해. 당시 폼은 아스날, 유벤투스 갔어도 충분히 주전으로 게임 뛰는 정도의 폼이어서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지. 다음 시즌인 15-16 시즌에서도 기성용은 스완지의 핵심 선수였어. 다만 팀이 이제 점점 힘에 부쳤는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등권으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지. 그 속에서도 기성용은 팀 내 경기당 통계 기록은 항상 1등이었어. 16-17, 17-18 시즌 스완지는 점점 추락하면서 결국 챔피언십으로 강등되었고 스완지와의 계약이 끝난 기성용은 자신의 SNS에 스완지 동료들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이적을 확실히 했지. 이후 뉴캐슬에서 2시즌 정도를 소화하고 스페인 마요르카를 거쳐 2020년 11년 만에 FC 서울에 복귀했어. 그리고 지금은 FC 서울에서 맹활약 중이야. 같은 대표팀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축구를 그냥 엄청 잘하는 형, 축구 선수들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에서 밟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은 선수. 2008년 처음 국가대표가 된 순간부터 2019년 국가대표 은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 11년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핵심 주전으로서 중원을 지킨 선수. 어쩌면 대체자를 찾지 못해 그가 기다리다 은퇴했을지 모를, 지금 다시 뽑혀도 주전일지 모를 기성용이었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